저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라는 곳에서 뇌교육을 신경과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글로벌 명상 트렌드와 뇌파진동 명상의 국제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전세일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제 심장 박동이 막 뛰면서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부교감신경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뇌교육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벨로 활성화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조화된 상태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단기간만 활성화된다면, 교감신경이 단기간만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적절한 상태로 심장 박동을 뛰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좋은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되면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티졸을 만성적으로 분비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각종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다국적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는 동량의 명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에 주목한 기업들 중 하나는 그 유명한 구글인데요. 2007년도에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구글은 감성지능, 자신감, 업무 능력, 리더십 향상의 효과를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명상이 구글 천재들을 감동시키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크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유년 시절부터 명상을 활용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명상을 단순히 스트레스 감소를 시키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신이 영감을 얻고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링크드인, 트위터, 그리고 오라클,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을 이끄는 CEO들이 이 명상을 통찰력의 수단으로, 그리고 영감을 얻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는 정서 조절, 정서와 관련된 문제들을 명상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승려들의 뇌를 촬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명상을 수행한 경우에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명상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명상을 사내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식품회사인 제너럴 밀스에서도 명상을 통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들 아시는 야후, 나이키, 도이치뱅크 등도 동량 명상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 고유의 선도 명상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뇌과학과 결합한 형태가 바로 뇌교육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는 인류의식의 진보, 인류의식의 향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러한 뇌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뇌과학연구원은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협의 지휘기관이 되었고 국제 HSP 올림피아드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국제 뇌과학 심포지움 개최, 뇌교육 프로그램을 세계적으로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영리기관 또 비영리기관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 등에서 이 뇌교육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뇌교육은 여기에서 보시는 뇌교육 5단계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년간 이 뇌교육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뇌교육을 도입한 기업인 다널드에서 뇌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들어있고, 또한 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으며, 그리고 명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10분간 8주간 수행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논문에서 뇌파 진동 명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널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1시간의 뇌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그 1시간 프로그램 중에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뇌파 진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이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존 그루질리어 교수는 학생들이 창의력, 웰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 능력의 향상과 학교 활동을 개선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존 그루질리어 교수는 데보라 보우덴 박사와 함께 수면 개선에 대한 뇌파진동 명상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2년과 2014년에 저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타 명상법과 비교하였을 때 뇌파진동 명상은 수면 개선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라는 것은 잠을 잘 잔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 그리고 정서, 그리고 몸의 상태, 피로감 등과 연관이 깊습니다. 수면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때,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지속되었을 때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향상되는 등의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파진동 명상으로 수면 개선의 효과가 보여졌다면 인지 능력이나 정서, 피로감에도 어떠한 개선이 보여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뇌 구조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파진동 명상을 단연간 수행한 그룹과 일반 그룹을 비교해서 우리 뇌의 백색질과 회색질을 촬영한 연구 결과인데요. 뇌영상 이미지의 초록색 서클로 된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상측 전두엽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성찰을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가 뇌파진동 명상을 장기간 수행한 그룹에서는 두꺼워져 있음이 연구 결과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성찰 능력이 향상된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였는데 이 뇌파진동 명상으로 그럼 뇌의 기능적 변화는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수행한 연구에서 2016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 이것에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연구는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간, 하루에 10분간 온라인으로 명상을 수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8주 지난 후에 컨트롤 그룹과 비교해 보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뇌파진동 명상으로 단순히 뇌 구조가 변화한 것만이 아니라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한 능력이 향상되어졌다는 것이 시사된 연구 결과입니다. 뇌구조는 자기 성찰 부위를 관장하는 부위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많은 변화가 보여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오렌지 색깔로 괄로 쳐진 이 부위가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은 정서 조절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전전두엽 부위가 뇌파진동 명상을 수행한 그룹에서 백색질도 회색질도 두꺼워졌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서 조절에 어떻게 전전두엽이 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우리의 뇌가 건강할 때입니다. 전전두엽의 활성이 강할 때는 전전두엽은 분노와 공포를 표출하는 편도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아서 전전두엽의 활성이 약해질 때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게 되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뇌파진동 명상에서 이 전전두엽 부위가 두꺼워졌다는 것은 편도체에 대한 조절력이 커지고 따라서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뇌의 기능을 다른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뇌구조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졌는지를 2015년과 2016년 연구 결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감이 뇌파진동 장기명상 수행자에서 현저하게 감소되어졌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반대로 긍정정서는 증가하였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진동 명상을 수행하였을 때 피로 감소 효과가 확인되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뇌의 구조가 변하였고 또한 기능이 변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생리적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혈액에서는, 우리 면역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2015년에 서울대 병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뇌파진동 명상을 3년간 수행한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혈액 내의 산화질소가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산화질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화질소는 우리 동맥 내의 내피세포, 혈관 내에 있는 내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둘러싼 근육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이 산화질소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화질소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혈관이 확장될 수 있고 혈류가 따라서 혈류의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혈압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에 이것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화질소의 감소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운동 부족, 노화에서 보여지는 것이 연구 결과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혈액 내의 산화질소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혈관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혈관의 확장으로 우리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대사질환의 예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질소의 감소가 노화 현상과 관련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질소의 증가는 항노화 효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화라는 현상은 산화질소의 감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을 수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종류 중에서 인터로이킨 10, IL-10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IL-10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노화와 더불어 이 IL-10이 감소한다는 것은 염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7년에 아주 흥미롭게도 이 뇌파진동 명상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만성적으로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면 당뇨병, 비만, 고혈압, 치매, 암,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이런 질병들과의 연계성이 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뇌파진동 명상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만성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에 의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 설계도는 우리의 DNA에 해당하게 됩니다. 설계도에서 어떠한 벽돌을 쌓고 집을 만들겠죠. 그 벽돌이 바로 단백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설계도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수정해서 집을 다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유전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그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그 설계도에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DNA의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DNA 자체에 어떤 화학기를 수식함으로써 설계도에 변화를 주고 그리고 원래는 1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하였는데 3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원래는 검은 색깔 집을 짓기로 하였는데 하얀 색깔 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후에 일어나는 유전적 변화이기 때문에 후생유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2016년 사이키애트리 인베스티게이션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유전자형 중에 BDNF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특정 염기 서열이 변화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이 특정 염기 서열의 부분에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염색체 양쪽에서 다 메티오닌을 이 부위에 가지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향적이고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질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뇌파진동 명상을 3년 정도 수행한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비교해 보니 이 BDNF가 메티오닌인 사람인 경우도 외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경증적 경향이 감소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DNA의 어떠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 교육과 훈련으로 자신이 DNA에 어떠한 수정을 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져야 할 성격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DNA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시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교육 프로그램은 이 5단계, 보시는 그림의 5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뇌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의 뇌와 장이 신경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혈액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또 면역계와 면역세포들과 여러분의 장기가 사이토카인 호르몬에 의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고 장기들이 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연계되어 있다는 최근의 과학적 성과들을 면밀히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두 개로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데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입니다. 탑다운은 명상에 의해서 먼저 뇌의 변화를 일으키고 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고 바텀업은 움직임에 의해서 몸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뇌교육에 의해 몸 시스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의식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식의 향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인류의식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밝은 개인들이 많아질 때 진정으로 심신이 건강한 장생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